밤만 되면 이상하게 냉장고 문을 열게 됩니다. 배가 그렇게 고픈 것도 아닌데 라면이 생각나고 치킨이 떠오르고 떡볶이와 맥주가 눈앞에서 춤을 추죠. 오늘만 먹자 하다가 또 무너집니다. 낮에는 괜찮았어요. 오늘은 진짜 안 먹겠다고 마음도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밤 11시가 되면 이상하게 사람이 바뀝니다. 분명 아까의 나는 안 먹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나는 배달앱을 열고 있고 손은 이미 냉장고 손잡이를 잡고 있는 거죠. 그뿐만인가요? 새해에 세운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도 헬스장을 가지 못했습니다. 새해만 되면 금연, 금주, 다이어트. 정말 굳게 마음먹는데 왜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 걸까요? 이 모든 게 다 당신 탓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의 의지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바로 우리 뇌 안에 숨겨진 비밀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알면서도 나쁜 습관을 반복하게 만드는 뇌의 작동 원리를 샅샅이 파헤쳐보고 더 나아가서 그 뇌를 이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당신이 하는 그 선택들 있잖아요. 그거 정말 당신 스스로 하는 걸까요? 아마 무슨 소리냐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이걸 보면 글쎄요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뇌가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걸 뒤늦게 통보받는 수준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벤자민 리벳이라는 학자의 아주 유명한 실험에 그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까딱해야겠다고 의식적으로 마음먹기 약 0.35초, 그러니까 350ml초나 전에 뇌에서는 이미 준비 전이라는 전기 신호가 먼저 발생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뇌가 무의식적으로 먼저 자 이제 손가락 움직인다 하고 결정을 내리고 한참 뒤에야 우리의 의식이 아 내가 이걸 하려고 했지 하고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현대 신경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리벳의 0.5초를 훨씬 뛰어넘는 데이터를 제시해요. 연구자들은 피험자가 왼쪽 혹은 오른쪽 버튼 중 하나를 누르기로 결심하기 최대 7에서 10초 전에 이미 뇌의 전두극 피질에서 그 선택을 예측할 수 있는 신호가 나타난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이 연구가 의미하는 건 우리 스스로 한 선택이라고 믿는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미 수초 전부터 뇌의 깊은 곳에서 형성된 편향된 네트워크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갔다는 말이 완전 핑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뇌과학적으로 보면 꽤나 일리 있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뇌는 왜 우리 몰래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뇌의 보상 시스템이 특정 자극에 완전히 납치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멋있는 말로 도파민 하이제킹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도파민 하면 그냥 기분 좋다 하는 쾌락 호르몬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역할은 뇌의 형광펜을 쫙 긋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절대 잊지 마 하고 알려주는 학습 신호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도파민이 분출되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점입니다. 하나는 긴장성 방출이라고 해서 약 5Hz의 낮은 빈도로 우리 뇌의 전반적인 동기 수준을 일정하게 결정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위상성 방출인데 외부 자극에 반응해서 20Hz에서 100Hz까지 높은 빈도로 폭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술이나 마약 아니면 짜고 매운 음식처럼 강력한 자극은 이 시스템을 그냥 통째로 탈취해버려요. 이런 자극들을 과학자들은 초정상 자극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마치 우리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뇌를 속인다는 겁니다. 결국 뇌가 특정 행동에 아주 강하게 편향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 뇌 안에는 자동차로 치면 엑셀과 브레이크처럼 작동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D1 수용체와 D2 수용체예요. D1 수용체는 강력한 도파민이 팍 터져 나올 때 활성화되는 고 시스템, 즉 뭔가를 추구하게 만드는 엑셀이고요. 반면에 D2 수용체는 좀 더 잔잔한 도파민에 반응하는 스탑 시스템, 즉 억제하는 브레이크입니다. 근데 나쁜 습관을 반복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고 시스템, 즉 엑셀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가족이나 친구랑 있을 때처럼
건강한 자극에 반응하는 스탑 시스템, 즉 브레이크는 점점 녹슬게 되는 거죠. 엑셀은 밟기 쉬워지고 브레이크는 고장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뇌를 우리 편이 아니게 만드는 주범이 또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갈망으로 키워버리는 뇌 속의 경보장치, 전측 뇌섬엽입니다. 이 전측 뇌섬엽은 우리 몸의 스파이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온갖 내부 신호들을 다 읽어내는 내수용 감각의 허브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금단 현상이 나타날 때 심장이 막 뛰고 입이 바싹 마르는 그런 신체 변화를 얘가 딱 감지해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떡볶이를 드셔야 합니다. 하는 아주 강력한 갈망 신호로 바꿔서 우리 의식에 확 밀어 올리는 거죠. 이성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이 뇌섬엽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뒤쪽의 후측 뇌섬엽은 기본적인 신체 감각을 받아들이고 중간 부분은 이 신호들을 통합하며 앞쪽의 전측 뇌섬엽이 바로 이건 갈망이야 하고 고차원적인 느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심각한 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전측 뇌섬엽이 변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위험한 선택을 회피하도록 경고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지금 당장의 보상이 위험보다 중요하다라고 편향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즉, 지금 당장 떡볶이, 지금 당장 치킨, 햄버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중독자가 재발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뇌섬엽이 리스크 평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고위험, 고보상 선택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 뇌섬엽의 역할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수십 년간 골초였던 한 남자가 뇌졸중으로 이 뇌섬엽을 다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금단 증상도 없이 그냥 바로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냥 내 몸이 더 이상 담배를 원하지 않아요 라고 했답니다. 갈망을 만들어내는 공장 자체가 셧다운 된 거죠. 결국 갈망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뇌가 몸의 신호를 잘못 해석해서 보내는 데이터 오퍼인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명확해지죠. 나쁜 습관은 의지력 싸움이 아니었구나. 뇌의 특정 부분이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신체 신호의 문제였구나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뇌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배신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똑똑한 뇌 앞에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을 순 없죠. 이제부터는 단순한 의지력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뇌의 작동 방식을 역이용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판을 짜는 시스템 설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의지력으로 유혹이랑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죠. 그런데 의지력이라는 건요, 이미 유혹이 눈앞에 나타난 다음에야 작동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라서 쉽게 고갈되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사전 결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애초에 그 유혹이랑 마주칠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에요. 싸움을 피하는 게 이기는 거죠. 쓰는 뇌 부위도 다르고 효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력합니다. 의지력은 배회측 전전두 피지를 쓰지만 사전 결정은 뇌의 최고위층인 측부 전두국 피지를 사용하거든요. 이 부위는 미래의 가치를 평가하고 의지력 회로를 미리 조율해서 유혹이 닥쳤을 때 고민할 필요도 없이 행동을 제한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 사전 결정을 다른 말로 율리시스 계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옛날에 영웅 율리시스가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해서 죽게 만드는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내려고 자기가 이성적일 때 부하들한테 미리 명령했잖아요. 나를 돛대에 꽁꽁 묶어달라고요. 바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즉, 제정신일 때 적진에 나가 나중에 유혹에 넘어가서 해롱거릴 미래의 나를 위해 강제로 제어할 장치를 미리 만들어두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당신도 이미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환경적 제약입니다. 다이어트 할 거면 집에 과자나 라면 같은 건 아예 사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 검증된 전략입니다. 뇌섬엽이 시각적 자극에 의해 갈망 신호를 생성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둘째, 사회적 약속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나 담배 끊는다 하고 다 떠들고 다니는 거죠. 이건 사회적 평판이라는 강력한 보상 회로를 결합해서 나쁜 선택을 할 때의 심리적 비용을 높이는 행위예요. 심리적 압박감이 생기겠죠. 셋째, 재정적 페널티입니다. 만약에 목표 실패하면 친구한테 얼마를 주거나 어디에 기부하기로 약속을 거는 거예요. 이건 우리 뇌의 손실 회피 성향을 자극해서 뇌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뇌가 편향된 선택을 할 기회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스템을 잘 짜놓아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유혹이 훅 치고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쓸 수 있는 최후의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에 발동시킬 수 있는 거부권이에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저거 해 하고 시동을 건 다음에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약 150에서 200m초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뇌과학자들은 이 시간을 프리원트, 우리말로 하면 자유거부권이라고 부릅니다. 충동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충동에 따른 행동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200m초라는 시간은 인지심리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너무 짧아서 의식하기 어렵지만 우리 뇌가 자동 조종을 멈추고 개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0에서 400m초 사이입니다. 따라서 200m초는 눈 깜빡임의 딱 절반인 시간인 거죠. 바로 이 짧은 순간이 우리가 뇌의 자동 조종 모드를 끊고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충동은 뇌가 보낸 제안일 뿐 결코 명령이 아니니까요. 뇌과학은 이 짧은 0.2초, 즉 200m초를 나쁜 습관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200m초라는 시간은 뇌의 제안에 대해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이 200m초의 거부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소버 기법이라는 게 아주 유용합니다. 마음챙김 기반 재발 방지 프로그램에서 권장하는 소버 호흡 공간이라는 개념인데요. 뇌의 거부권을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5가지 도구입니다. 1. 스탑 멈춤, 2. 옵서브 관찰, 3. 브레스 호흡, 4. 익스팬드 확장, 5. 리스폰드 대응이에요. 이 기법이 왜 효과적이냐면요. 뇌섬엽에서 올라오는 거짓 신호와 전전두엽의 가치 판단 사이의 간극을 벌려주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 편향에 휩쓸리지 않도록 의식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먼저 충동이 확 올라올 때 스탑하던 걸 그냥 다 멈추세요. 그리고 내 몸의 감각과 생각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판단 없이 observe,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breath, 호흡에 집중하면서 뇌의 경보 신호를 잠재우는 거죠. 그런 다음 시야를 넓혀서 expand, 더 큰 그림을 보고 마지막으로 충동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의 진짜 가치에 따라 행동을 respond, 선택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시야를 넓혀보세요. 지금 이 찰나의 유혹을 이겨냈을 때 얻게 될 내 아이에게 당당한 부모의 모습이나 10년 후에도 건강하게 커리어를 이어가는 나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뇌섬엽의 소음보다 전두국 피질의 미래 가치가 더 커지도록 말이죠. 이 5가지 도구의 과정이 뇌의 자동 반응을 끊어주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나쁜 선택을 반복하는 이유는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과 뇌섬엽이 과거의 보상 경험에 강력하게 편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현대 환경에 맞게 비정상적으로 적응한 상태일 뿐인 거예요. 이 편향을 이기기 위해서는 뇌의 작동 원리를 이용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우린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약 0.5초 전부터 시작되는 무의식적 결정을 사전 결정이라는 시스템으로 미리 차단하고 뇌섬엽에서 올라오는 갈망 신호를 마음챙김과 내수용 감각 훈련으로 중화하며 마지막 200m초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뇌의 근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자신을 믿지 말고 당신의 시스템을 설계하라. 뇌의 편향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편향을 조절할 수 있는 진정한 통제권을 얻게 되니까요. 우리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훨씬 약하고 뇌의 편향은 정말 강력합니다.
뇌랑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뇌의 작동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밤마다 야식의 유혹을 참지 못했던 우리가 아니라 반복해서 같은 선택으로 끌고 가는 뇌의 편향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러니 밤마다 야식 앞에서 무너졌던 자신을 너무 탓하지는 마세요.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그래도 다가오는 여름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미래의 나를 위해 시스템부터 바꿔놓으면 좋겠죠.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언젠가 유혹에 흔들릴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의 당신은 어떤 현명한 장치를, 어떤 든든한 돛대를 마련해 두시겠습니까? 당신만의 율리시스 계약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뇌와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심리학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복잡한 하루 속에 길을 잃을 때 내 안의 목소리 작게 들려와 왜 이런 기분인지 알 수 없을 때 마음이 보내는 신호 귀 기울여봐. 내가 말하고 마음이 답해 나를 이해하는 시간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심리학원을 두려움도 불안도 이유가 있어 감정은 틀린 게 아니야. 나를 향한 작은 질문 하나씩 오늘도 나를 알아가. 내가 말하고 마음이 답해 나를 이해하는 시간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심리학원을 오늘도 마음에 귀 기울여